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위례 신사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선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전철 사업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위례 신사선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 추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민투 사업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GS 컨소시엄은 포기를 했고요. 위례 신사선에 제동이 걸리자 서부선 사업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불안한 형국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서부선은 은평 세전역에서 출발해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경전철입니다. 위례 신사선과 같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두산건설이 사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업자 간 총 사업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민투심에서 요구한 자재비 물가 변동에 따른 총 사업비 산정 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는 사업자가 원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지금 조정 과정에 있다. 서부선 사업 담당 부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2년 8월 19일자로 도시교통실로 이관되고 난 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실시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강북 횡단선, 난관에 봉착한 위례 신사선. 최근 오랜 시간 추진돼 온 경전철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선 역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목동에서도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종상향이 확정된 목동 1에서 3단지 얘긴데요. 주민 이해관계 조정 등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단지입니다. 종상향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단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1에서 3단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인 4에서 14단지보다 허용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할 경우 단지 내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을 통해 3종으로 종상향을 하는 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목동 1에서 3단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시작된 게 통합 재건축 논의입니다. 단지별 재건축이 아닌 한 번에 묶어서 개발하자는 겁니다. 통합 재건축이 성공할 경우 목동 아파트 1에서 3단지는 10,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대단지로 탈바꿈됩니다. 단지별로 짓게 되면은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동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명품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편의시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통합 재건축 추진에는 초대형 단지 조성으로 각종 시설을 유치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외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다른 재건축 관련법 적용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그 정비특별법에 보면은 거기에 이주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 돈이 부족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목동 재건축이 초기 단계인 만큼 통합 재건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소유주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 목동이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있는데 먼저 주도권을 쥐고 치고 나가면서 지원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단지에서 3단지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다, 유리한 고지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단지별로 구성된 재건축준비위원회와 별개의 움직임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동 아파트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여서 실제 통합 개발을 위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목동 1에서 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올해 안에 동의서를 받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 각계 전투로 시작한 목동 재건축이 도원 결의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상승폭을 점차 키우고 있는 가운데 강북에선 은평, 강남에선 양천구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수색동과 응암동, 준신축 위주로 0.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강남에선 양천구가 목동과 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과 역세권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갱신 계약이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기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인근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이 소진되는 등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대입 수시 전형 지원 사업은 대입 수시 합격 전략 설명회, 수시 대비 대학 초청 정보 박람회, 1:1 특별 상담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입 수시 합격 전략 설명회는 7월 9일 오후 7시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학 초청 정보 박람회는 7월 20일 오후 1시부터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전략 1:1 특별 상담은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시민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취업자와 창업자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챗GPT 교육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양천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특강에는 한국인공지능활용협회 이현상 회장이 강사로 나와 인공지능 및 콘텐츠 이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실습 등을 교육할 예정인데요. 수강 인원은 20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양천구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등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정책 과제는 3가지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을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선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간병 비극, 간병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가족 내 문제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립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협약을 맺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두 기관은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채널 발굴에도 힘을 모읍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의 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놓친 일이 없도록 우리 케이블 TV 지역 매체가 보다 다양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11일까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유물 구입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입 대상 유물은 목가구, 침구, 공예품, 전통차 도구나 여성 생활 도구, 나전공예, 박물관 전시와 교육의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 등인데요. 관련 유물을 소유한 개인 소장가,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나 복제품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유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유물은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을 결정하며 유물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전시기획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달 16일 개막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시민정원으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뚝섬 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뚝섬 한강공원에 조성된 정원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예정인데요. 협의체는 앞으로 계절별 꽃과 식물을 주기적으로 심고 계절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다채로운 정원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정원의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 34%가 학교폭력 전담 교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맡은 학교는 평균 12%로 고등학교가 34.2%로 가장 높았는데요. 또한 교사 경력이 3년 미만이거나 심지어 1년도 안 된 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노실버존, 노키즈존에 이어 이번엔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부착된 안내문인데요.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쓰인 겁니다. 업주 측은 중년 여성 회원들이 수건이나 비누와 같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샤워실에서 한두 시간씩 빨래를 내 민폐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젊은 여성 회원들의 몸을 보고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됐고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경고성으로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년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출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왜 특정 연령대의 여성 전체를 비아냥거리냐는 비판인데요. 어르신들을 겨냥한 노실버존 논란과 함께 벌어진 아줌마 출입금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식중독에 대비해 어린이집 161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조리사 위생과 급식시설, 식재료 등 급식 위생 관리는 물론 화재 사고 예방과 통학 차량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지도하고 영유아 보육법상 위법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